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홍영표 장관은 지난 7일 탈북민들의 방과 후 공부방인 금강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홍 장관은 교실과 기숙사 등 시설을 참관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격려금도 전달했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통일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8일 연천군청에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와 연천군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통일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체결됐습니다. 두 기관은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통일문화행사 시행, 지역 특구사업 협력,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때로는 한 장의 그림이 100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있죠. 서울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색다른 미술 전시가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작품이 소개됐는지 함께 보시죠. 북한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통일을 향한 강한 열망이 느껴지는 색감. 이 이색적인 작품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One shot, one opportunity.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미술 활동과 전시와 음악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강춘혁이라고 합니다. His palms are sweaty, knees weak, arms are heavy. There's vomit on his sweater already. Mom's spaghetti, he's nervous. 지난주 서울의 한 미술관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색다른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형석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는데요. 같은 한반도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우리의 같은 동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을 정말 우리의 자신감 있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력권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멋진 생각들을 갖고 이 전시를 개최한 작가는 탈북 청년 작가로 유명한 강춘혁 씨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작품을 통해서 그 사회를 알아가고 그렇게 알아가고 서로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는 더 발전된 사회가 되고 하나된 사회가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통일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중에 진짜 생소하지 않은 진짜 와닿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춘혁 씨는 과거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탈북 래퍼로 출연해 화제가 됐는데요. 내 이름은 강효, 환경부터 온성에서 왔지. 그 이후에도 남북 청년 토크,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통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남남이 아니었고 원래 하나였던 거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그걸 알려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적인 것들을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게 된다면 더 빠른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더 평화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된 작품들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통일을 향한 작가의 염원을 강렬한 색감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관객들은 차분한 마음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 직접 그린 거라서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많은 작품 중에서 강춘혁 씨가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강춘혁 씨의 자화상을 그린 혼돈이라는 작품입니다. 젊은 남자의 두 눈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사회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올 때가 많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혼돈이 올 때 그런
그런 표정을 이제 양쪽 눈에다가 묘사했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도 좀 그런 혼란이 오는 그런 시기, 저희의 모습들을 이제 담아낸 내용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봄의 혁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캔버스를 가득 채운 붉은 장미는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따뜻함을 표현하며 무엇이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작가의 용기를 느끼게 합니다. 다음 작품의 주인공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사람인데요. 바로 미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죠. 투팍입니다. 투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항상 노래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들이 자기네 인종차별과 그런 인권적인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노래를 가사를 실어서 음악 활동을 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해요.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음악으로 알렸던 가수 투팍처럼 강춘혁 씨 역시 작품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힙합 음악을 하는 가수이기에 그릴 수 있었던 독특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전시관의 한편에는 강춘혁 씨가 발표한 힙합 뮤직비디오가 상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내 발에 신어진 하얀 조던 그땐 고무신조차 없던 맨발 소녀 겁없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사와디캅 태국 거쳐 드디어 대한민국 난 다시 태어나 대한남한 작품 전시에서부터 힙합 가수로서의 활동까지 다방면으로 예술적 재능을 뽐내고 있는 그에게 과연 예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의 그 공감, 이걸 보고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의해서 큰 역할을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우리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거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작품 활동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뭐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면 뭐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많죠. 통일을 염원하는 예술가 중 한 사람으로서 작품 활동을 쉬지 않겠다고 하는 강춘혁 씨. 그가 보여줄 다음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남과 북의 사건을 주제로 통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통일발자국입니다. 16년 전 3월 오늘은 안부도 전하지 못한 채 살아온 이산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뜻깊은 날이라고 하는데요. 통일발자국에서 그날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1년. 아직도 우리 땅에는 헤어진 가족을 그리며 살아가는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 살아있다. 라는 한마디의 소식이라도 전해지는 것. 이산 가족들은 언제 보낼 수 있을지, 또 언제 받게 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편지를 남깁니다. 이산 가족들의 편지가 휴전선 철조망을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1년 3월 15일. 판문점에서 남북의 연락관들이 하얀 보따리를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판문점에서 남측 연락관으로 근무했던 송길성 씨는 이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반세기 만의 편지 교환이다. 여기는 뭐 피눈물나는 사연들이 담겨 있다. 아주 그 기분이 울적하기도 하고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도 들고, 교환을 하면서 북측 연락 대표들한테 좀 친절하게 잘 밝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지.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남북 접촉. 45분 동안 우리 측 이산 가족 서신 300통, 북측 이산 가족 서신 300통이
분단 사상 처음으로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이 북쪽 사람들은 한자 교육을 안 받아서 한자를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나보고 읽어달라고 그런 거야. 왜 그러냐면 판문각에 돌아가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겠지 주소도 모르겠지 한자로 써놓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읽어준 기억이 나요. 이날 이뤄진 이산가족 서신교환은 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어 2001년 제3차 적십자 회담을 통해 합의됐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니까 일단 이제 주소가 생소하고 확인된 사람들은 편지를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많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이 범위를 넓힐 수 있겠다는 그런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북측하고 협의를 했죠. 북측도 잘 합의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단지 그 편지 속에 서로가 또 편지 내용 속에 혹시라도 서로 체제를 비난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에 전달할 수 있는 이제 뭐 소식 그런 것 위주로. 북에서 온 편지는 판문점을 지나 대한 적십자사 본사에 도착. 아버지가 아들에게, 동생이 형님에게, 50년간 소식을 고대하던 이산 가족들에게 편지는 잘 전해졌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던 1950년, 큰형님과 헤어진 황영구 씨.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기억을 꺼내봅니다. 바로 형님에게 받은 편지 한 통.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사망신고도 또 우리 어머니가 전부 다 사망신고도 했어요. 기분이 좋았죠, 아주. 예. 돌아가신 분이 이제 살았으니까 와서 참 여기 편지를 받으니까 살아 계신다고 얘기만 들었어도 정하는데 편지 과정 딱 왔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리운 동생에게 그리운 동생 홍구야, 생사 여부를 알고자 펜을 들고 보니 한 핏줄을 나눈 우리 형제가 이렇게 서로 헤어져 너에게 편지를 쓰자니 아픈 마음을 달랠 길이 없지만 서신으로나마 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50년 세월이 지났으니 동생도 할아버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이날의 시범 사업 이후 이산 가족들의 서신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우편물을 교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8 이남행이라고 써진 이 편지는 무엇일까요? 1945년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갈립니다. 사람의 왕래는 물론 우편물과 전기 공급마저 단절되고 마는데요. 1946년 1월 미소 공동위원회는 예비회담을 열고 남북한 주민들의 38선 통행 문제, 우편물 교환 문제 등 5개 항에 합의합니다. 이 중 우편물 교환만 유일하게 진행되고 개성역에서 남북 우편물 교환이 처음 시작됩니다. 연도는 달랐지만 이날은 2001년 이산 가족들이 서신을 교환했던 바로 그날, 3월 15일. 경의선을 따라 우편물을 실은 열차가 38선에 다다르면 기적을 울리며 열차가 도착했음을 알렸고, 열차 안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편물 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들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던 편지. 38선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편지들을 38 우편물이라고 불렀습니다. 1946년 3월 15일에 시작되어 1950년 6월 22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165회에 걸쳐 진행된 남북 간 우편물 교환.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과 함께 남북으로 갔던 이산 가족들의 소식도, 우편물 열차의 기적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습니다. 광복 후 6.25 전쟁 전까지 기차 안에서 주고받았던 38 우편물.
6.25 전쟁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된 2001년 남북 이산가족 서신교환. 이 애틋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오늘도 우리는 그리움을 담은 이산가족들의 편지가 휴전선을 넘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